끊임없이 배우기를 즐기고 세상의 겉모습 너머에 숨겨진 그 원리를 찾는 데 목마른 학습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아주 깊숙이 채워드릴 심층 탐구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자료는 바로 전기치료학, 그중에서도 전기물리학 요약본입니다. 네, 전기 물리학이죠. 사실 물리라는 단어를 딱 듣자마자 약간 흠칫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맞아요. 그 학창시절 칠판에 빼곡했던 복잡한 공식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임무는 그 건조한 공식들을 암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다행히도 암기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칠판 위에 그냥 머물러 있던 그 물리학 법칙들이 어떻게 병상에 누운 환자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끔찍한 통증을 차단하고 또 굳어버린 근육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지 알아보려는 거죠. 일종의 생체 해킹, 즉 바이오 해킹의 도구로 변신하는 그 역동적인 과정을 파헤쳐보는 것이 오늘의 진짜 미션입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기치료라고 하면 단순히 거대한 기계에서 생성된 전기가 전선을 타고 몸으로 들어와서 막 찌릿찌릿한 자극을 준다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보통 병원 침대에 누우면 딱 그 생각부터 들죠. 기계가 참 크구나, 뭐 이런 거요. 하지만 치료실 침대 위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현상은 그보다 훨씬 미시적이고 경이롭습니다. 전기치료의 본질은 기계장치의 스펙이 아니에요. 아, 기계가 얼마나 비싸고 좋냐가 핵심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단위, 즉 원자와 이온들이 벌이는 정교한 상호작용에 그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환자의 피부 아래에서 일어나는 세포 단위의 우주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와, 세포 단위의 우주라. 그 우주를 이해하려면 원자의 특성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원자가 전자, 그 발레스 일렉트론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겠죠. 네, 아주 정확한 출발점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원자 중심에는 양성자랑 중성자가 뭉쳐 있고 그 주변을 전자들이 막 궤도를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양계처럼요. 네. 그런데 가장 바깥 궤도를 도는 이 원자가 전자는 화학적 결합이나 정기적 성질을 결정짓는 말하자면 VIP 같은 녀석이거든요. 맞아요. 이 전자가 얼마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느냐에 따라 물질의 운명이 결정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VIP 전자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전기가 빵빵 통하는 도체가 되는 거고 꽉 묶여 있으면 전기를 막는 부도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보는 구리선 같은 금속 도체 안에서는 이 전자들이 그야말로 고속도로를 달리듯 쌩쌩 이동하면서 전류를 만들어내잖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일상생활에서 전선 속을 달리는 전기와 우리 몸속을 흐르는 전기가 작동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고요? 전기가 다 같은 전기 아닌가요? 방금 구리선 안에서는 전자가 직접 고속도로를 달리듯 이동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전기가 환자의 피부를 통과해서 수둔으로 이루어진 체액으로 들어오는 순간 물리적 환경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아, 우리 몸은 구리선이 아니니까요. 네, 우리 몸은 거대한 소금물 주머니와 같습니다. 체액 안에는 나트륨, 칼슘, 염소 같은 수많은 전해질, 즉 이온들이 녹아있죠. 이온 음료 마실 때 들어있는 바로 그 이온들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기치료란 결국 기계에서 출발한 전자의 흐름이 몸속에 도달하는 순간 이온의 이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전자의 흐름이 이온의 이동으로 전환된다? 와, 이거 진짜 뇌리를 탁치게 만드는 개념이네요. 전자가 이온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릴레이 경주인 셈이죠. 그러니까 기계에서 쏜 전자가 내 몸을 막 관통해서 총알처럼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체액 속에 있는 화학물질들을 직접 물리적으로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치료가 시작되는 거죠. 체액 속에서 나트륨이나 칼슘 이온들이 전기의 힘을 받아서 특정 방향으로 대거 쏠리거나 이동하게 되면 평온하게 쉬고 있던 세포들에게 아주 극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나요? 엄청난 변화가 생기죠. 신경세포나 근육세포는 평소의 세포막을 경계로 안팎의 이온 농도를 다르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대기 상태인 안정막 전위를 띠고 있는 거군요. 네, 언제든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외부의 전기적 에너지 때문에 체액 속 이온들이 강제로 막 이동하게 되면 이 세포막의 전기적 균형이 와장창 깨집니다. 아,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포가 탈분극 과정을 겪으며 흥분하게 됩니다.
이 미세한 이온들의 이동이 수백만 개가 모이면 결국 근육을 수축시키기도 하고 뇌로 올라가는 통증 신호를 중간에서 아예 차단해버리기도 하는 거대한 조직 반응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와, 청취자 여러분,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리치료실에서 그 찌릿함을 느끼는 짧은 순간에 우리 피부 밑에서는 수십억 개의 이온들이 막 세포막을 두드리면서 생리적 스위치를 켜고 끄는 엄청난 작전이 수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군사작전 못지않게 정교하고 역동적인 과정이죠. 그런데요, 몸속에서 이 이온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원하는 깊이까지 이동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들이 있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더라고요. 네, 우리 몸은 그냥 텅 빈 공간이 아니니까요. 물질들이 서로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 전기의 길이 뻥 뚫리기도 하고 콱 막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우리가 학창시절 화학 시간에 억지로 외웠던 4가지 주요 결합 방식들 있잖아요. 네, 금속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그리고 약한 결합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 4가지 결합이 단순히 교과서 속에 박제된 분류가 아니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 치료의 성패를 가르는 물리적 환경 그 자체라는 점입니다.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이 4가지 결합은 환자가 치료기기와 접촉하는 지점부터 몸속 가장 깊은 세포에게 이르기까지 층층이 존재하면서 각자의 방어전 혹은 협력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뜯어볼까요? 전기가 제일 먼저 만나는 결합은 뭔가요? 가장 먼저 기계에서 환자의 피부로 전기를 전달하는 전극이나 패드, 거기는 금속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하, 아까 말한 그 VIP 원자가 전자들이 막 돌아다니는 고속도로 말이죠? 네, 자유전자의 이동이 극대화된 상태라서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환자에게 전류를 팍팍 밀어넣어주는 아주 든든한 출발선이죠. 그럼 그 전개가 패드를 떠나서 피부를 뚫고 체액으로 쑥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부터는 앞서 우리가 길게 논의했던 이온 결합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이온들이 전자를 대신해서 릴레이 바통을 쥐고 달리는 거죠. 이온 결합의 특성을 임상에서 가장 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그 유명한 이온 도입법이잖아요. 맞습니다. 아이온토포레시스라고 하죠. 이게 단순히 찌릿한 전기를 흘려보내는 걸 넘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 자체를 아예 이온화시켜버리잖아요. 네, 약물을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자석의 반말력 같은 걸 이용해서 주사바늘 하나 없이도 피부 깊숙한 환부의 약물을 말 그대로 밀어넣는 방식이고요. 화학적 특성을 물리적 힘으로 완벽하게 통제해낸 융합기술의 꽃입니다. 그런데 그 이온 도입법이 성공하려면 전류가 목적지까지 순조롭게 쭉 도달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힘이 빠지면 안 되죠. 하지만 인체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길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전류의 흐름을 강력하게 방해하는 무시무시한 절연체들이 피부 곳곳에 포진해 있거든요. 아, 절연체라면 전기를 막는 녀석들. 혹시 그게 공유결합인가요? 정확합니다. 공유결합으로 단단히 뭉친 조직들입니다. 우리 피부 아래에 있는 두꺼운 지방층이나 신경섬유를 피복처럼 겹겹이 감싸고 있는 수초 같은 구조물들 말이죠. 그러니까 그 녀석들은 전자들을 자기들끼리 꽉 붙들고 절대 안 놓아주는 거군요. 네, 전류 입장에서는 가다가 거대한 철벽, 즉 엄청난 저항을 만나는 셈입니다. 환자의 피하 지방이 두꺼울수록 혹은 피부가 건조할수록 심부까지 전기를 전달하기 위해 훨씬 더 높은 전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끈질긴 공유결합의 저항 때문입니다. 와, 그러니까 전기를 잘 통하게 하려는 금속결합, 이온결합 팀이랑 그걸 어떻게든 막아내려는 공유결합 팀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지금 환자의 피부 밑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그 험난한 줄다리기와 철벽을 뚫고 아주 미세하게나마 살아남아서 세포 깊은 곳까지 도달한 전류들은 대체 무슨 역할을 하나요? 여기서 마지막 4번째, 약한 결합들이 등장할 차례인 것 같은데요. 네, 수소결합 같은 약한 결합들입니다. 흔히 전기치료라고 하면 근육을 팍팍 수축시키거나 통증을 마취시키는 강렬한 자극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은밀하고 미세한 역할이 있나 보죠. 세포 내부를 들여다보면 단백질의 입체 구조나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핵심 고리가 바로 이 수소결합입니다. 이 결합은 이름 그대로 구조적으로 아주 약해요. 약하니까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리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미세한 전류나 그로 인해 발생한 약간의 열 에너지에도 엄청 유연하게 반응합니다. 아, 그래서 그 미세전류 치료 같은 걸 할 때 효과가 있는 거군요. 네,
미세전류가 들어오면 이 약한 결합들이 미세하게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고 엉겨부터 굳어있는 유착을 스르륵 풀어내는 거죠. 환자는 피부로 아무런 찌릿함도 느끼지 못하는 그 고요한 순간에도 진짜 세포 수전에서는 약한 결합들의 재배열을 통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정말 아름다운 과정이죠. 학습자 여러분, 병원 침대에 누워 전기 패드를 붙이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겉보기에는 그저 조용히 누워서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피부 층층에서는 금속 결합이 에너지를 쏘아보내고 공유 결합의 지방층이 그 앞을 가로막으며 이온 결합의 체액이 우회로를 뚫고 전진해 마침내 수소 결합을 흔들어 세포를 수리하는 진짜 블록버스터급 서사시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들은 이 거대한 생체 서사시를 환자의 상태에 맞게 조율해야 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 조율을 위해 물리학의 기본 변수들이 치료기의 다이얼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군요. 전위차, 즉 전기를 밀어내는 압력을 뜻하는 전압. 네, 볼티지죠. 전류를 조절하고 환자의 피부 저항을 통제할 때 우리 몸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결정적인 생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른바 전류의 3대 효과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오, 3대 효과. 그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가 바로 열 효과입니다. 전류가 그 빽빽한 저항을 어떻게든 뚫고 지나가려다 보면 마찰과 같은 에너지 소산이 발생하거든요. 길은 좁은데 억지로 비집고 가려니까 마찰열이 나는 거군요. 주열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물리적 마찰이 조직 내에서 열로 전환됩니다. 심부투하역이 아주 뛰어난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면 피부 화상은 안 입히면서 관절 아주 깊은 곳의 온도를 쑥 높일 수 있어요. 열이 나면 피가 확 돌겠네요. 그렇죠.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량이 급증하면서 만성 통증에 시달리며 딱딱하게 굳어있던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는 마법이 펼쳐집니다. 물리적 마찰 에너지를 생물학적 이완으로 싹 치워나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효과는 이온들의 직접적인 이동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인가요? 앞서 말한 이온 도입법이랑 관련이 깊어 보이는데요. 네, 두 번째는 화학 효과입니다. 직류전류, 즉 DC를 끊임없이 한 방향으로만 쫙 흘려보내면 이온들이 그 방향을 향해 맹렬하게 이동합니다. 이온들이 한쪽으로 쏠리면 산성이나 알칼리성으로 변하지 않나요? 바로 그겁니다. 그 결과 양극 패드 아래에서는 국소적인 산성 반응이 일어나서 조직이 단단하게 뭉치고 반대로 음극 패드 아래에서는 알칼리성 반응이 일어나서 조직이 부드러워지고 혈관이 팽창합니다. 오, 잠깐만요. 피부 밑에서 산성, 알칼리성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면 살이 타거나 녹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화학적 반응은 자칫하면 심각한 피부 조직 손상, 즉 화학적 화상을 입힐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양날의 검이에요. 진짜 무섭네요. 조심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이온 도입법처럼 이 강한 극성을 통제해서 약물을 정확한 깊이까지 투입하는 데 안전하게 활용한다면 그 어떤 주사보다도 정교하고 훌륭한 화학적 무기가 되는 거죠. 위험성을 역이용해서 아주 날카로운 치료의 도구로 쓰는 셈이네요. 멋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효과야말로 물리치료실에서 제일 빈번하게 또 극적으로 활용되는 효과잖아요. 네, 자극 및 생리적 효과입니다. 아까 깊게 다루었던 세포막의 그 밸런스 붕괴, 즉 탈분극을 인위적으로 빤 일으키는 거죠. 뇌가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기계가 먼저 세포막을 흥분시키는 거군요. 현대 전기치료의 완전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신경이나 근육세포의 전기적 역치를 순간적으로 확 넘어서게 만들면 몸은 마치 뇌에서 실제 명령이 내려온 것처럼 착각하고 진짜 반응을 해버립니다. 몸을 해킹해서 뇌를 속이는 거네요. 맞아요. 예를 들어 TNS라고 부르는 경피신경 전기 자극을 이용해 굵고 빠른 감각신경을 먼저 찌릿찌릿하게 자극하면 어떻게 될까요? 굵은 신경이 먼저 반응하겠죠. 네, 그러면 얇은 신경을 타고 뇌로 올라가려던 진짜 통증 신호가 척수 수준에서 그 길이 꽉 막혀서 차단되어 버립니다. 통증이 뇌로 가는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네요. 그리고 NMES, 즉 신경근 전기 자극을 사용하면요. 뇌졸중이나 신경 손상 때문에 뇌의 명령을 받지 못해서 점점 말라가는 마비 환자의 근육을 외부의 전기로 강제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와, 신경이 끊어져서 스스로 못 움직이는 근육을 기계가 살려두는 거네요. 근육의 위축을 막고 뇌에 다시 운동 감각을 기억시키는 거죠. 그야말로 신경계의 신호체계를 뼛속까지 해킹하는 경이로운 과정입니다. 뇌의 통증 게이트를 닫아버리고 끊어진 뇌의 명령을 기계가 대신해서 근육에 말을 거는 것.
청취자 여러분, 이것이 동네 마사지와 전문적인 전기 치유를 구분짓는 아주 결정적이고 과학적인 차이입니다. 맞습니다. 단순한 마사지와는 차원이 바로죠. 그런데 이 강력한 생체 해킹이 환자에게 이롭기만 하려면 치료사는 기계의 출력이 환자의 신체에서 어떤 한계치에 부딪히는지 아주 정확히 계산해야 하잖아요. 네, 무턱대고 기계 강도만 올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기서 환자의 생사와 안전을 가르는 차가운 물리학 법칙들이 다시 등장하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오메 법칙이네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라는 그 V 이퀄 IR 공식이요. 네, 오메 법칙을 환자에게 대입해 볼까요? 환자의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저항값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항이 쑥 올라간 상태네요. 똑같은 양의 전류를 심부로 보내기 위해 치료기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항이 커졌으니 그걸 뚫기 위해 기계 스스로 훨씬 더 높은 전압을 걸어야만 합니다. 아, 억지로 압력을 높여서 밀어붙이는 거군요. 그러면 기계에 엄청난 무리가 가거나 환자가 불쾌한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메 법칙보다도 임상 현장에서 치료사들이 더 두려워하고 철저하게 통제해야 하는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더 무서운 공식이 있다고요? 바로 주례 법칙입니다.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 즉 환자의 조직에 가해지는 열량은 전류의 제곱과 저항, 그리고 시간의 곱에 비례한다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죠. 열량은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곱하기 시간. 잠깐만요. 제곱이요? 네, 여기서 우리가 소름 끼치게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전류가 제곱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저항이 일정하다고 칠 때 치료사가 전류 강도를 그냥 2배만 올려도 조직에 발생하는 열은 2배가 아니라 4배로 폭증한다는 거군요. 정확한 계산입니다. 만약 강도를 3배로 올리면 열은 무려 9배가 되겠죠. 와, 9배요. 순식간에 달아오르겠는데요? 이걸 실제 치료실 상황에 대입해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환자의 피부에 붙여둔 전극 패드가 환자가 땀을 흘리거나 움직이는 바람에 가장자리가 살짝 떨어졌다고 쳐볼게요. 패드가 들떠서 피부에 닿는 면적이 좁아진 상황이네요. 네, 면적이 좁아지면 그 좁은 통로로 전류가 꽉 몰리면서 국소적인 저항이 순간적으로 확 치솟습니다. 저항이 커졌는데 기계는 원래 설정된 전류량을 맞추려고 억지로 전압을 확 밀어붙이겠죠? 아까 오메 법칙에서 말한 것처럼요. 네, 이때 주례 법칙이 개입합니다. 좁아진 면적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는 엄청난 열 에너지가 순식간에 집중되는 겁니다. 단 몇 초 만에 환자의 피부 진피층까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심각한 심부 화상이 발생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 제가 예전에 허리 아파서 치료받을 때 패드 부위에 차가운 젤이나 물을 막 흠뻑 적시고 패드가 들뜨지 않게 밴드로 엄청 꽉 조여 맸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치료사들이 늘 그렇게 하죠. 그게 단순히 느낌 좋게 전기를 잘 통하게 하려는 게 아니었군요. 주례 법칙이 경고하는 그 끔찍한 화상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저항값을 필사적으로 낮추기 위한 치열한 물리학적 방어 기제였던 겁니다.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리학으로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환자의 피부에 전극을 직접 붙여서 전기장을 형성하고 전류를 밀어넣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피부 저항이라는 거대한 벽과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싸워야 했죠. 네, 전극을 통한 직접 전달 방식이었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피부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도 몸속 아주 깊은 곳에 전기를 흐르게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외부에서 자기장을 이용해 내부의 이온을 원격 조종하는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피부 저항을 완전히 우회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국의 물리학자 마이클 패러데이와 하인리 렌츠가 발견한 전자기 유도 법칙을 빌려와야 합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해 아주 짧게 설명하자면요.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변에는 반드시 자기장이 형성되잖아요. 그런데 패러데이는 이 원리를 확 뒤집어 버렸죠. 자석, 즉 자기장을 움직여서 물리적인 변화를 주면 거꾸로 그 주변의 전압이 유도되어서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거죠. 네, 그리고 렌치는 그 유도 전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저항의 방향으로 흐른다는 사실까지 밝혀냈고요. 그런데 이 발전소에서 전기 만들 때나 쓸 법한 원리가 어떻게 우리 환자 몸에 적용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인체에 대해 정의했던 걸 떠올려 보세요. 인간의 몸도 전해질로 가득 찬 아주 훌륭한 도체라는 사실을요? 아, 소금물 주머니, 도체니까 전기가 발생할 수 있군요. 맞습니다. 치료기가 환자의 신체 외부에 아주 강력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자기장을 막 쏘아냅니다. 이 자기장은 피부의 공유결합이나 지방층의 저항을 아무런 제약 없이 유령처럼 쓱 통과해서 몸속 깊은 곳까지 들어갑니다. 자기장이니까 지방층이 막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체액이라는 도체 내부에서 그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패러데이의 법칙에 따라 조직 내부에 보이지 않는 유도 전기장이 생성되고 그 이미 이온들을 막 움직여서 결국 유도 전류를 만들어냅니다. 와, 전극을 피부에 붙이지도 않았는데 몸속에서 자체적으로 전기가 발전되는 현상이네요. 진짜 유령 같기도 하고 마법 같기도 합니다. 인체 내부가 스스로 발전기 역할을 하게 되는 놀라운 순간이죠. 두개골이라는 엄청난 절연체이자 저항 덩어리를 뚫고 뇌세포에 전기를 꼭 전달해야 할 때 이 전자기 유도 원리가 진짜 빛을 발하했군요. 아주 정확합니다. 우울증이나 강박장애, 뇌졸중 재활에 요즘 널리 쓰이는 경두개 자기 자극술, 즉 TMS가 바로 이 원리의 결정체입니다. 머리 밖에서 코일만 되고 있는 그 치료 맞죠? 네, 두개골을 열거나 뇌피질에 무섭게 전선을 꽂지 않고도 환자의 머리 밖에서 코일로 강력한 자기장을 윙 변화시키면 뇌의 특정 부위 깊숙한 곳의 뉴런들에만 선택적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뇌세포를 억제하거나 흥분시키는 거죠. 수술 없이 뇌를 해킹하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뇌나 장기의 단면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MRI 정비 아시죠? 자기공명 영상장치. 이건 역시 우리 몸의 수소 원자핵들이 강력한 자기장과 고주파에 어떻게 반응하고 신호를 내뿜는지를 포착하는 전자기학의 가장 눈부신 임상적 성과입니다.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교한 세계입니다. 피부 저항과 땀을 뻘뻘 흘리며 싸우고 차가운 젤을 바르던 1차원적 방식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외부의 자기장으로 두개골 너머의 뇌신경세포를 비접촉으로 원격 조종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네요. 네, 물리학이 의학의 지평을 완전히 넓혀준 거죠. 자,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원자가 전자의 궤도에서 출발해 이온들의 릴레이 경주를 지켜보았고요. 피부 밑에서 벌어지는 4가지 화학 결합들의 방어전을 뚫어냈으며 줄의 법칙이 경고하는 화상의 위험을 넘어 마침내 외부 자기장으로 뇌를 자극하는 첨단 의학의 현장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지식의 여정이었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병원에 있는 비싼 기계들이 참 똑똑하다는 걸 찬양하기 위해 이 긴 시간을 쓴 건 아니었을 텐데요.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수많은 물리학 법칙과 변수들은 결코 시험지를 채우기 위한 죽은 활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체라는 수분과 이온으로 이루어진 놀라울도록 유기적인 전기 시스템과 대화하기 위해 인류가 발명한 언어입니다. 인체와 대화하는 언어.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물리치료사가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기계의 버튼을 누르고 강도를 올리는 것과 내 손끝에서 다이얼을 돌릴 때 환자 몸속의 수십억 개의 이온들이 어떻게 춤을 추고 탈분극을 일으킬지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치료가 되겠죠. 게다가 줄의 법칙에 의해 어느 부위에 열이 집중될지를 시뮬레이션하며 통제하는 것, 즉 현상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보이지 않는 위험을 미리 예측하는 비판적 사고방식, 그것이 결국 우리 몸을 치유하는 진짜 힘의 근원입니다. 물리학은 인체라는 소우주와 소통하기 위한 언어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가 치유의 근원이다. 아, 진짜 깊은 울림을 주는 통찰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벅찬 지식 탐험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늘 그렇듯 우리 심층 탐험은 편안한 마침표 대신에 여러분의 뇌리를 계속 맴돌 도발적인 물음표를 하나 남겨드려야겠죠? 네,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전기 물리학 자료의 마지막 구석에 아주 짧지만 강렬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오, 어떤 개념이죠? 바로 전기 용량 또는 축전기, 영어로는 캐패시터라는 개념입니다. 공색으로는 C = Q, V로 표현되는데요. 축전기라면 전기를 담아두는 그릇 같은 건가요? 네, 쉽게 말해 줄어진 전원파에서 얼마나 많은 전하, 즉 Q를 도망가지 못하게 잘 저장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배터리나 전자기기 외로의 핵심 부품이 바로 이 축전기죠. 전기를 머금고 있는 일종의 댐이나 저수지 같은 거군요. 그런데 이게 우리 몸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흥미로운 사실은 물리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몸의 세포막 자체가 아주 훌륭한 축전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포막이 축전기 테크를 타고 있다고요? 네, 얇은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안팎으로 이온들이 팽팽하게 대치하면서 막대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곱씹어볼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네, 귀 기울여 들어보시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 몸속을 구성하는 30조 개의 세포막 하나하나가 모두 미세한 전기를 머금고 있는 초소형 축전기, 즉 배터리라면 어떨까요? 내 몸에 배터리가 30조 개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24시간 내내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출퇴근길을 빽빽하게 채운 수많은 기지국의 전파, 방 안을 가득 메운 와이파이 라우터 등 인공적인 전자기장들이 과연 우리 몸과 아무런 간섭이 없을까요? 헉, 설가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인공 전자기장들이 여러분 몸속의 무수한 세포 배터리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적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주고받으며 미세한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와, 제 몸속에 30조 개의 초소형 안테나와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지금 당장 제 눈앞에서 깜빡이고 있는 저 와이파이 공유기가 완전히 다른 존재, 아니 약간 무서운 존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파동들이 우리 세포를 계속 두드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매일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자기의 바다에 플러그를 꽂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네요. 오늘 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릴 때 내 몸의 이온들이 지금 어떤 춤을 추고 있을지 상상하느라 왠지 쉽게 잠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즐거운 상상이 될 겁니다. 끊임없이 지식을 탐구하는 학습자 여러분, 오늘 던져진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해답을 찾아 상상의 나래를 활짝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딱딱한 물리 공식 뒤에 숨겨져 있던 생명을 조율하고 통증을 씻어내는 인체의 경이로운 전기적 비밀을 파헤친 오늘의 심층 탐구. 이 긴 여정의 끝까지 동행해주신 당신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아주 시원하게 해소해줄 더 놀랍고 새로운 지식의 연결고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